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11월 20일 이현상의 황금바다 공개방송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요거 이제 구독 신청 유튜브 통해서 이제 공개방송 매일매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현상의 황금바다 검색하시고 구독, 방송 보시고 좋아요 클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알림 기능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좀 설명드립니다. 오늘 미국 상원 홍콩 인권법 통과되면서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돌발 변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홍콩 인권법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냐, 또 하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물론 뭐 이게 통과가 되면 중국하고의 반발은 뭐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데, 오늘 영향은 장중에 생각보다 더 크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시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제 제가 좀 봐드렸던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난번에 제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이거를 저가에 매수 추천드리고 성과를 크게 내드렸는데 그게 1라운드였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1라운드 이제 끝나서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다 빠졌어요. 근데 2라운드는 아시아나항공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시아나 IDT하고 에어부산 부분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이 애들이, 그죠? 2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시청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우선 마감 시장부터 한번 보죠. 그 다음 오늘 점검할 내용은 사실 홍콩 인권법 전망에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코스피는 1.3% 떨어졌습니다. 물론 최근의 추세는 이렇게 유지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올해 8월달 저점하고요, 10월달 저점하고요, 이렇게 연결된 라인을 가만히 보면 2100에 딱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선 이런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2100선을 지키면서 가느냐. 왜? 2100이 넥라인이었거든요. 자, 이 9월달의 고점이었고 10월달의 고점인데 이거 넣으면서 레벨이 한 레벨, 그죠? 밴드가 하나 위로 올라갔던 거죠. 이런 밴드로 2100이 지켜지느냐. 자, 요거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거의 2% 급락을 했습니다. 2% 급락해서 낙폭이 오늘 굉장히 컸어요. 오늘 보시게 되면 투자 주체별로 최근에 시장은 좀 늘어지는 구간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당장에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없죠. 외국인들이 대량의 순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지수가 떨어져서 낙폭과대 상태에서 저가 매력이 들어오는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2100선 중반 2150 라인을 전후로 한 이 밴드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2주째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큰 매력이 없다. 그러면 지수를 따라가는 대형주들도 별 매력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동안의 매도세보다 더 많았어요. 왜? 돌발 변수가 나온 거죠. 홍콩 인권법. 이거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오늘 거래소에서도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 코스닥에서도 대량,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거의 한 800억. 그 다음에 이달 말인가요? MSCI 그 이슈도 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종목들 지수 등락을 한번 보면 거래소에서는 오늘 130개 상승하고 717개, 거의 한 720개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200개 초반 상승을 했고 한 1060개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0개 종목 정도가 오늘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다.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유 없이 떨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은 거래소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 코스피는 1.3% 급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 가격 1.9% 급락했습니다. 그죠? 자, 일본 니케이는 얼마? 일본 니케이는 0.6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낙폭이 좀 있기는 했는데 얘도
그죠? 예. 낙폭을 줄였어요.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하락은 하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미국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데, 사실 오늘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홍콩 인권법 얘기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자, 15일에 하원을 통과했고요. 그럼 이 상원을 통과한 소식이 들리고, 이것이 이제 외국인들 매도를 자극하면서 뭐 여기저기서 그냥 다 빠졌어요. 매도를 엄청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부권 행사를 하든, 이 두 가지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반발했겠죠. 중국은 상원 통과 후에 내정 간섭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보복 조치로 반격을 할 거라고 그죠? 지금 오늘 장중에 한 1900개 가까운 종목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매를 처음으로 맞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비중 조절을 조금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도 오늘 주식을 조금 판 것도 있고 비중 조절한 거 있어요. 물론 중장기로 가는 것들은 계속 가고 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또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깨지는 종목군들은 일부 비중을 조절한 것들도 있어요. 수익 실현한 것들도 있고, 그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죠? 뭘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이 무엇일까? 자, 트럼프는 홍콩 인권법 이 서명을 가지고, 홍콩 인권법 이걸 가지고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하고 북핵 문제의 어떤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핵심입니다.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 서명이 됐다라고 쳐보십시오. 법안 서명이 됐다. 트럼프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국은 더 미친, 네, 진짜 미친놈 날뛸 텐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텐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미중 무역협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국이 좀 더 유리한? 힘들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트럼프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어지간한 기존 주류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법안 서명을 하죠. 근데 트럼프는 좀 예외예요. 예외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는 지금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무 득 없이 거부권 행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부터의 뭔가의 양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중 무역 협상하고 북핵 문제 협상의 어떤 카드로, 히든 카드로, 그죠? 무게감 있는 히든 카드로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가만히 한번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더라고. 물론 서명을 하지 않는 거,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상원하고 하원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트럼프가 뭐 그런 거 눈치 보는 사람입니까? 트럼프가 이걸 서명해서 본인이 얻을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얻는 게 너무 작으면 그 사람은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 이것이 오늘 미국장과 내일 하루 이틀 분위기에서 이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명하는 것이 이 상원 통과 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10일이라는 시간인데 이 10일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주구장창 내려앉는다? 그렇게 보이진 않고, 물론 불확실성이에요, 이거. 하지만 우리는 아마 요렇게 서명하는 건 악재입니다. 이거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일입니다. 내일 코스피가, 왜냐하면 모든 악재는, 자, 이거는 미국 시장의 큰 악재로 반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거예요. 우린 미리 매를 맞은 거거든요. 내일도 똑같이 이 매를 맞을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2100을 지키면서 갈 것이냐. 물론
여기까지는 추세가 깨진 게 아닙니다. 2060, 70. 뒤집어 얘기하면 2100 깨지면 2060에서 2100 사이. 여기는 뭐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중 조절할 거면 오늘 했었어야 돼요. 예. 그죠? 예. 오늘 일부 조정목은 비중 조절 사인을 드렸어요. 근데 걔들은 또 저가 매수 타이밍도 다시 가져간다라고 그랬어. 그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은 아직 시장의 추세가 훼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1단계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트럼프의 어떤 성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그죠? 요걸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620 라인하고 640 라인이 있는데 일단 640포인트를 지키면서 가는지 내일, 그죠? 이 선을 지키면서 반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미국장 마감 상황이 예를 들어서 미국장이 그냥 약보합 정도 끝났다. 그냥 1% 미만으로 끝났다. 뭐 한 0.5 정도만 떨어져서 끝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반영한 거예요, 이걸.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장이 마이너스 한 1.5 이상 뭐 급락을 하면서 뭐 이러면 내일 시가에 크게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내일 시가에 개파락이 나오면 오히려 전략 구간 가능성도 열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시아나 라인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좀 설명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리뷰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것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자, 뭐 회원 가입하시라는 내용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두시라고 한 게 11월 달 초였습니다. 이때는 아시아나 항공하고 아시아나 IDT를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과를 냈습니다. 아시아나 IDT 그때 여기였습니다. 거의 100% 올랐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요. 1라운드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그랬죠. 11월 12일. 이때가 HDC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여기가 1라운드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추후에 다시 이제. 근데 추후에 2라운드는 아시아나 항공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 HDC로 가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끝이에요. 기업 정상화, 뭐 부채를 줄이고 뭐 기업 정상화하면서 뭐 이거는 아주 먼 얘기니까 우리 볼 거 없고 모멘텀이 될 만한 건 뭐냐면 아시아나 IDT하고 에어부산, 에어부산하고 아시아나 IDT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 매각 가능성, 그렇죠? 부분 매각 가능성. 부분 매각이라는 게 이제 분리 매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리 매각. 이 분리 매각이라는 이슈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뭐 하겠다. 호재예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까지는 계속 호재죠. 그리고 분리 매각 이슈가 있다라는 건 잠재적으로 재료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반영하고 기분 나쁘면 가만히 있다가 언제든지 불쑥불쑥 그죠? 두더지가 땅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듯이 그냥 그런 이슈라고 보면 돼. 오늘 아시아나 IDT가 오늘 장이 좋았다면 오늘 폭락장에도 장중에 27% 올랐고 15%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되겠는데 그죠? 오늘 장이 좋았다면 이에 상한가 갔을 겁니다. 그죠? 오늘 시장이 180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또 급락을 하고 코스닥이 2%나 급락을 하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잠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거의 한 2.8% 마이너스 3%나 급락한 거예요, 이거. SK하이닉스도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 급락했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 장이 좋았으면 얘네들 아마 상한가 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시아나 IDT하고 에어부산 얘네들은 분리 매각 가능성이 높다. 왜? 얘네들까지 다 끌고 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HDC는. 그래서 이건 에어부산이 아시아나고 에어부산 오늘 에어부산 제가 단기로 또 수익도 내드렸습니다.
일찌감치 어디에서 분 차트로 보면요. 오전에 여기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아, 요쯤 됐나? 예. 7,800원까지 급등이 나왔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절반 차익하고 단기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차익하고, 왜냐면 7,700원 목표가를 채웠어요. 7,700원 딱 채웠더라고. 그죠? 하지만 얘기해드렸죠. 지금 얘는 그러면 끝난 거냐? 아니죠. 아시아나항공은 뒷방이고, 아시아나 IDT하고 에어부산은 언제든 분리매각 이슈가 계속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하방은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폭 안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방은 위쪽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그러지 않았다면 에어부산도 최소한 10% 이상 올라서 끝났어야 돼. 그래서 아시아나 IDT하고 에어부산 얘네들은, 그죠?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 일단 저점은 2만원에서 뭐 한 22,000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떴잖아요. 뭐 내일도 뜰 수도 있고, 내일 뭐 보합에서 뭐 지지부진 하다가 갑자기 또 튀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이슈는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다 두고 감시를 해야 된다. 그죠? 자, 어제 좀 봐드렸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어땠어? 초반에 올랐어요. 얼마? 7%나 올랐어요. 7%. 오늘 장 끝날 때는 시장이 급락해서 막판에는 마이너스 4%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단타하는 분들도 많아. 단타하는 분은 뭐라고 했죠? 5% 전후되면 각자 알아서 챙기는 걸로.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흐름 타는 만큼. 자, 그런데 두산퓨얼셀이요.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외국인 매도도 많았고, 오늘 시장도 뭐 급락하면서 그냥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얘 오늘 양은 블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양은 블록으로 보면 오늘, 자, 어때요? 양의 블록이에요. 음봉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오늘 양봉 나오고 끝나든 변동이 있어서 십자형 정도 나와야 되는데 장이 급락하니까 오늘 오버에서 빠진 거예요. 그죠? 네, 오버에서 빠진 거예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5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들은 14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팽팽했던 거죠. 끝난 건 아니다. 예. 자,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요 21선 언저리 여기가 지지선인데, 그죠? 지지선입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보십시오. 네. 또 하나는 5일선. 5일선.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제이콘텐트리는 오늘 완전 선방한 케이스죠. 그죠? 네, 선방한 케이스예요.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제이콘텐트리 오늘 수급 박스로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의 블럭이 두 칸입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저가면서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자, 보세요. 이제 요 121선 넘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제이콘텐트리 좋아요. 지금 오늘 기관 투자들이 한 5만 주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어. 아마 이 방송이 제가 장 끝나고 녹화를 바로 해서 그렇지 아마 조금 더 들어오지 않아. 잠깐만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봐드릴게요. 지금 저희 이제 수급 박스에서는 이제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좀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5만 주네요. 그죠? 최근에 제이콘텐트리 바닥에서 계속해서 연기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옵트론텍 이런 애들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더라고. 이 옵트론텍이야. 여러분들 지난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부품주에서는 옵트론텍하고 슈프리마 두 개를 추천드린 거잖아. 옵트론텍하고 슈프리마. 옵트론텍은 10월달, 11월달에도 사인들어서 아무튼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도 절반 물량을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 팔았어요. 슈프리마는 대박이에요. 가격이 한 23,000원대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시겠지만 저기 뭐 지문인식 관련해서
에러가 좀 있었죠. 그때 이제 해프닝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죠? 오히려 저가 타이밍이든 이건 하루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라고. 그래서 차근히 들고 가서 결국엔 수익 내고 팔았는데, 야, 여기서 한번 또 떴어요. 그게 지금 3만 원대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싶으면 얼마? 50%가 급등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게 뭐냐?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저 꼭대기였다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이런 데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가야 돼요. 그죠? 즐기게 물고 늘어져. 자, 영진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영진약품 오늘 2.9% 떨어졌어요. 뭐 솔직히 뭐 오늘 뭐 장에 뭐 멀쩡했겠습니까? 잘 버티다가 막판에 빠졌더라고. 하지만 거래량은 어제 거래량의 절반밖에 안 돼요. 오늘 야, 이 종목은 참 신기해. 아주 오늘도 연기금이 8만 주나 사들였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지금 10월 1일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매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푸른 기술 한번 볼까요? 푸른 기술 오늘 보합 정도 마무리, 약보합 정도 마무리 됐는데 오늘 현대 엘리베이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 감안해 보면 뭐 부산산업이 마이너스 한 3% 정도. 그다음 푸른 기술은 대장주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오늘 좀 주목할 내용 중에 하나가 정세현 그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통 부의장, 예. 이 정세현 장관님이 북미 간의 어떤 실무 협상의 어떤 정점으로 좀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조만간에 좋은 협상 재개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 주말에 현재 미국에 있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지금 뭐 비건도 만나서 협상 재개를 위한 또 북핵 협상 타결을 위한 뭔가 지렛대를 만들고 있는 뭐 이런 암시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외국에 뭐 전부 다 오픈되진 않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다 오픈하진 않는다. 내가 뭐 할 얘기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근데 결국에 거기 핵심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이거든요. 그죠?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묻는다. 예,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묻는다. 예. 거기에서 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또 이렇게 또 남북 경협 얘기하면서 이제 철도 얘기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통일부 산하의 경협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협과. 그 연구 자료, 연구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죠. 철도, 도로, 뭐 기반시설부터 해서 뭐 등등등등. 그죠? 자, 이번 주말 김현철 장관이 돌아오게 되면 어떤 내용이 좀 있는지, 또 하나는 북미 간에 어떤 내용을 만드는지. 다만 오늘은 홍콩 인권법이 영향을 준 거예요. 경협주들도. 왜? 미중 무역 협상이 이게 힘들어지면, 그죠? 다시 전쟁 모드로 돌아가면 북한과의 협상도, 그죠?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그죠? 예. 하지만 이 정도면 오늘 저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 마감 상황과 기울어서 내일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릴 거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장이 좋았으면 더 뭐 신나게 얘기할 텐데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부탁이니까요. 자, 이거 이제 조카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나 예, 어플 다운받는데 가셔가지고 소셜 오디션 요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 조카예요. 제 조카 홍은채. 예. 그래서 요 소셜 오디션, 예, 요 앱을 이게 지금 국민 투표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국민 투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근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얘가 아주 나중에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아마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요 관련해서 국민투표가 진행 중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려면 이 소셜 오디션 앱을 다운로드 받고 요 홍은채라는 이 투표 이 스펙을 보시고 밑에 스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앱을 회원 가입하면 요 하트 있잖아요. 하트 요 하트를 100개씩 매일 100개씩 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 여기 있는 올라와 있는 친구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100개를 다 주든 뭐 10개만 주든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매일 100개씩 나와요. 매일 100개씩. 회원 가입하면 100개씩 자동으로 들어와요. 또는 이쪽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한번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셜 오디션.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런 화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 말고 여기 리틀 키즈 모델 선발돼요. 이번에 서울 패션위크 거기에 최연소로 또 모델로 뛰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퍼피 클래스, 그 다음에 카인드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 프리텐 클래스. 근데 이 중에서 어디? 여기에요. 여기. 자, 프리텐 클래스 이쪽으로 가시면 지금 우리 은채가 2등입니다. 예. 많이 올라왔네요. 2등. 한번 이렇게 누르면 스펙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될 것 같다 하면 그 친구를 미세요. 꼭 얘를 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조카는 자 2020 SS 서울 패션위크 여기 이번에 이제 모델로 참가를 했고 2019년 월드 스포츠 탑 모델 패션쇼 앙드레 김 온무 키즈 특별전에 또 모델로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댄스 첼로 또 기가 막혀요. 그림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수영 여기에서 입상했고 펜싱 인천 펜싱 대회에서 또 동메달 받았어요. 발레 그 다음에 웨이크보드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첼로는 영국 왕립학교 시험 5급을 이제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래서 이제 꿈이 뭐냐면 패션 디자이너예요. 패션 디자이너.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투표하기를 하시면 되는데 회원 가입이 되면 요 하트를 100개씩 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는 여기 이렇게 좀 내려보면 이렇게 무료 충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뭐 이 친구나 또 이 친구나 그 밑에 다른 친구들도 좀 보시고 그 친구가 낫다 그러면 그쪽으로 밀어주시고 우리 은채가 낫다 그러면 투표를 해서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좀 드리고요. 내일 장 보고 리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어려울 때 그냥 어렵게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시장이 악재가 된 홍콩 인권법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론가 나오지 않아요. 그 사이에 트럼프는 중국하고의 협상력을 최대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이를 이렇게 판단하면 반전이 나와야 정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은 10일째 주식을 팔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새로운 모멘텀 여기서 사실 이거를 뚫고 가는 건 뭐냐면 미중 간의 1단계 합의에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개별 종목 장세로 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가 매력이 생겨야 저가 매수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나머지는 내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